안녕하세요, 김대현입니다. 오늘은 최근 제가 기사를 써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던 베트남에서 한국인 여성을 살해한 롤 프로게이머 야하롱 이찬주 씨 얘기에 대해서 해볼까 합니다. 이 이찬주 씨를 쓴 기사가 화제가 됐는데, 화제가 된 이유가 워낙 충격적인 소식이기도 하지만 최초 보도가 오보가 나오면서 이 남자 나이가 40대로 나오면서 40대 유망주 프로게이머가 있냐 이런 메일도 받고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화제가 되다 보니까 저도 오랜만에 영상을 통해서 자세한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최근에 좀 바빴던 관계로 오래 걸렸습니다. 일단은 이 기사의 얘기를 좀 해보고, 기사에는 분량 문제로 못 넣었지만 그 외의 얘기들 혹은 저의 생각들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건 얘기부터 해볼게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죠. 6월 1일 베트남 하노이 경찰은 바딘 지역에서 한국인 이찬주가 5월 30일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5월 30일 체포돼서 6월 1일에 이제 발표가 난 거죠. 이찬주는 롤 프로게이머면서 한국 롤 프로게임단에서 활동을 했고, 글로벌 구단으로 이적을 해서 활동을 하다가 사실상 지금은 프로게이머에서 은퇴한 상태라는 게 알려져서 충격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알렸던 프로게이머가 사람을 살인을 했다는 게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더욱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야롱이 어느 정도 유명한 사람이었냐라고 하면은 당대에는 꽤 유명한 유망주 혹은 웬만큼 롤을 보는 사람은 아는 정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롤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찬주는 데뷔 전부터 엄청난 기대를 받았지만 기대보다 활약이 좋지는 않았던 선수라고 하는데요. 롤판에서 한때 엄청난 유망주 소리를 듣던 선수지만 안 풀린 케이스다.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뛰기가 어려웠던 상태였던 걸로 알고 있고, 해외에서 제의가 왔으니까 갔던 걸로 안다. 해외에서도 잘 풀린 건 아니어서 은퇴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롤을 전혀 안 보기 때문에 주변에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정도로 이름을 날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 공안 등 현지 정보에 따르면 2000년생 이찬주는 5월 30일 오후 1시쯤에 1991년생 한국 여성 P씨와 함께 바딘 지역 하노이 롯데호텔로 갔습니다. 이 호텔에서 방을 빌리려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저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는데 이찬주 씨가 그냥 단순히 여행으로 이 하노이를 방문했다 정도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베트남 언론에 나온 것도 뒤죽박죽이에요. 근데 베트남 일부 언론에 따르면 방을 빌린 후 이찬주는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싶어 했지만 여성은 동의하지 않았고, 그래서 갈등이 있었다.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살해를 했다고 전했는데, 이 얘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기사에서도 썼는데, 왜 그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지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룰 얘기에 따르면 지금 시점에서는 다른 동기, 즉 마약이 주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살해 동기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살해 동기가 워낙 여러 언론에 타이틀이 된 만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트남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이유로 살인이 있었다라고 하고, 또 공안에 따르면은 성관계 거부가 아니라 모종의 이유로 갈등이 벌어졌고, 그 갈등은 다툼으로 이어졌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약 10분 후 이찬주는 침대 위에 놓인 베개로 얼굴을 누르는 등 숨을 못 쉬게 해서 여성을 살해하게 됐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난 뒤 이찬주는 겁에 질려 방에서 뛰쳐나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 65층으로 올라가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텔 경비원에게 제지를 당했고 호텔에 구금이 됐다고 합니다. 아마 추측을 해보자면 옥상으로 뛰어가서 나가려고 하니까 그 호텔 경비한테 이제 잡혔고, 경찰이 출동해서 사건이 확인된 것 같다 정도로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을 아는 한 현지 교민에 따르면은 이찬주는 알몸으로 호텔을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65층으로 갈 때 호텔을 알몸으로 뛰어다녔는지 아니면은 다른 상황인지 그런 정확한 시점이나 상황까지는 모르겠다고 설명을 했지만, 그 호텔 내에서는 상당히 알몸으로 돌아다닌 게 화제가 됐다. 호텔 경비 측은 이찬주를 구금한 뒤에 경찰에 이 소식을 알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경찰은 여성이 사망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고, 사건 직후에 하노이시 경찰 전문부대가 현장에 출동을 해서 바딘 지역 경찰과 협력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이찬주가 한국 송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는데요. 이찬주가 한국으로 송환된다는 얘기가 현지에서 퍼졌었고, 이찬주가 정신적으로 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돈다는 얘기도 그때부터 이미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잡혔을 때부터 조금 상태가 이상하다라는 정도는 확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얘기는 다음 편에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잡히게 된 이찬주 씨. 그런데 경찰이 발표를 하고 그거를 이제 받아쓴 베트남 언론이 있었는데, 이 베트남 언론 때문에 여러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첫 번째가 성관계 거부로 살해했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사실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동기,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얘기할 이 마약이라는 건이 더 오히려 지금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입니다. 이 나이가 베트남 언론사마다 뒤죽박죽이에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오보가 많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나라는 다 오보가 있고 뭐 오히려 그런 오보를 막 마구 지어내는 그런 회사들도 있죠. 뭐 전 세계에 다 그런 뭐 언론사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경찰 조사 결과를 받아 쓰는 그냥 드라이한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하죠. 이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나이가 이렇게까지 뒤죽박죽인 경우가 있을까? 뭐 그리고 동기도 뭐 어떤 데는 거부해서 어떤 데는 그냥 모종의 이유 뭐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이 이렇게까지 서로 다르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찬주가 2000년생, 피해자가 1991년생입니다. 그런데 이게 베트남 언론에서는 피해자가 2000년생인 경우도 있고 이찬주가 80년생, 그러니까 40대인 경우도 있고 뭐 제대로 나온 기사도 있고 다양하게 섞여져서 기사가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다 틀린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동을 많이 한 것 같고, 저한테도 뭐 40대 유망주가 어딨냐, 40대 롤 프로게이머 유망주가 어딨냐, 그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메일도 많이 받았는데, 이거는 그 베트남 언론이 오보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트남 언론 등에서도 나중에는 이 살인범이 프로게이머 야하롱이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그 댓글을 보면은 거기에도 당신은 10점짜리 기자다, 44세 프로게이머가 어딨냐는 뭐 이런 악플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우리나라만이 이런 혼동을 겪고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이찬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다음 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 송환 얘기를 해볼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잡힌 시점에서는 한국 송환될 가능성이 반반 정도라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원래 이런 경우는 현지에서 처벌하는 게 원칙이라고 해요. 원칙상은. 왜냐면 예를 들면 외국인끼리 싸우다가 한 명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을 잡아서 우리나라 재판에서 처벌하는 게 보통 일이죠. 뭐 그것처럼 이 베트남에서도 한국인끼리 사건이지만 뭐 베트남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래서 베트남에서 재판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또 한국인끼리 사건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보낼 수도 있다. 귀찮으니까 뭐 보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거는 베트남 마음이다 라는 전문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송환이 결정되더라도 최소한 한 달, 아니 2달 이상은 걸릴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약 보름 지났으니까 아직은 송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멀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점점 송환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건 저도 좀 아쉬운 건데요. 과거 네일샵에서 알몸으로 난동을 부려서 경찰에 입건된 적이 있다는 프로게이머 얘기가 있습니다. 2024년 4월 보도된 기사인데요. 2024년 4월 전직 프로게이머가 서울 강남 한 네일샵에서 발가벗은 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됐다고 합니다.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전직 프로게이머는 4월 16일 오후 7시쯤에 강남구 한 네일샵에서 손톱 관리를 받은 뒤에 침대에 올라가 상하의를 탈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네일샵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남성이 관리를 받은 뒤에도 40분 넘게 머무르면서 수상한 행동을 했다, 출동한 경찰 말로는 속옷까지 벗었다고 했다고 전했는데, 당시 전직 프로게이머는 손톱 관리가 끝났음에도 계산하지 않고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다가 5분 동안 자리를 계속 옮겨가면서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해당 전직 프로게이머가 이찬주라는 의혹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저도 이 전직 프로게이머가 이찬주가 맞는지 이름을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확정을 짓진 못했어요. 근데 뭐 이제 다른 보도 같은 걸 보면은 거의 이찬주라고 하고 약간 얼굴에 옛날 이찬주 사진에 이렇게 모자이크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찬주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의혹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이 사건을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게 뭐 베트남 살인사건이 있었고 40대가 버렸다 뭐 이런 기사가 나기 전부터 사실 이 사건을 이찬주 씨가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다른 거를 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한국에서 그 피해자의 지인이나 그 피해자 가족의 뭐 심경이라든가 이찬주 씨의 지인이나 혹은 이찬주 씨 가족의 소식 같은 것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렸지만 친분이 있는 사람이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뭐 제가 뭐 영향력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뭐 전달된 얘기는 없었고, 그래서 좀 아쉽고요. 두 번째로는 당시에 저는 이 사건이 이찬주 씨가 일으켰다고 알고 있다 보니까 기사가 나왔을 때 좀 깜짝 놀랐습니다.
40대는 대체 뭐지 하니까 베트남 유력 언론에서 40대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력 언론을 예를 들면 뭐 뉴욕타임즈에서 40대가 저질렀다 하니까 한국에서도 그 기사를 받아 쓴 것처럼 기사를 썼지만 이 앞에 나온 기사들 때문에 뭐 여러 혼동이 있었고 저도 덩달아 갑자기 욕을 좀 먹었다. 뭐 욕먹은 건 뭐 평소 일이니까 큰 신경은 안 씁니다. 또 하나는 지니어라는 팀이 어떤 팀인지는 모르겠지만 팬들이 참 많았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순수한 감상으로 사실 어찌 보면 이미 나간 선수였었는지도 모르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진짜 뭐 야하롱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메일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좋아했던 선수 야하롱, 이찬주 씨가 살인범이 아니길 비는 그런 마음들이 뭐 저는 뭐 롤을 전혀 모르지만 팬들이 많았나 보다 이 정도는 느꼈다. 뭐 저 살인마를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뭐 다른 무엇보다 그 피해자분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